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통증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튼튼한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신건 부장님 모시고 무릎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몸에는 많은 관절이 있는데요. 먼저 관절의 구조와 무릎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절이란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말합니다. 인체는 크고 작은 뼈가 연결된 68개의 관절이 있어 유연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관절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과 윤활액, 윤활박맥, 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은 뼈의 끝부분에 붙어 뼈를 보호하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인대는 수축작용을 통해 동작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고 관절 주위 대부분의 충격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손상, 마찰로부터 연골을 보호해주고 인대와 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작고 액이 가득 찬 주머니 모양으로 된 액낭이 있습니다. 무릎은 대퇴골과 경골로 이루어진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로 굴곡, 신전 및 일정 범위 내에서 내회전, 외회전 운동이 가능한 관절입니다. 네, 그렇군요. 무릎이 단순한 듯 보여도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왜 그런 건가요? 무릎의 급성 통증 및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릎 주변에 골절과 같은 골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골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십자인대, 측부인대, 관절 연골, 무릎 주변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릎 관절 주변에 골절이 발견되면 여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연부 조직의 손상을 관가하거나 골절이 없으므로 특별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무릎 통증과 기능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무릎 관절염, 그 중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유형들입니다. 네, 만성적인 무릎 질환의 흔한 원인이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셨는데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거나 걷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절염 중 가장 흔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대개 50대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 질환의 형태는 무릎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 또는 경골의 연골이 달 없어지는 것으로 뼈들끼리 쿠션이 없이 부딪히게 되어 통증과 뻣뻣한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활막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활액이 과다 분비되어 무릎 관절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연골 손상을 일으켜 결국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통증이 뻣뻣한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무릎 관절에 심각한 수상을 입은 후에 발생하게 되며 무릎 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심각한 무릎 인대의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골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통증과 무릎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네, 그런데 부장님, 관절염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다 보면 힘들게 오르는 어머님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관절염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발병률이 두 배가량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폐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이 10년 정도 먼저 시작되고 연골의 마모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가사활동이 많고요. 예를 들면 쪼그려 앉거나 설거지 한다거나 빨래하는 자세 등도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농촌에서 농사일 하시는 자세 등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 여성의 약 4명 중 1명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한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무릎 관절염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은데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의사의 진찰 소견입니다. 환자분은 병원을 내원할 당시 무릎 관절 어느 부위든지 아플 수 있지만 특히 내측의 국소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내측 부위에 국소적인 압통이 관찰되고 부종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관찰될 때 단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로 간편하게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MRI 검사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보시다시피 관절 내 연골과 연골판, 각종 인대의 모양이나 이상을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 MRI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연골에 결손이 있는 MRI 사진입니다. 대개 환자분들이 빠르게 통증만 없애려고 한다거나 비용적으로 부담되니까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통증 치료만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증이 재발한다거나 장기간의 투약으로 위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잦은 관절내 주사 치료로 인해 합병증 등도 발생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이라고 판명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요법, 근육 키워주는 것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약물요법도 있고 주사요법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에 있어서 그것을 유발하는 어떤 것을 일단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이상의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 교정 절골술,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 연골 성형술 등 이름 좀 어렵겠지만 많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가 힘들 정도의 말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릎 관절염의 치료 방법 중에서 초기에 적용이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진통소염제인데요. 진통소염제는 관절의 국소적인 염증,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진통소염제는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며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서 관절염 치료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요법은 강력한 소염 진통 효과를 가진 주사제인데요. 관절염은 대부분 염증 및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여하시게 되면은 감염이나 골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은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은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미 진행된 관절염의 완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간 주사요법을 실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으로 무릎 관절염의 치료법인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이나 어깨 등의 통증 부위에 약 1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작은 카메라와 레이저 수술 도구가 장착된 가능관을 삽입해서 환자의 병변 부위를 정확히 보면서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죠. 정형외과뿐만 아니고 산부인과, 일반외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소형 카메라에서 전송된 관절의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크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치료 회복 속도가 빠른 장점을 보입니다. 또한 수술 소요 시간이 짧은 경우는 20-30분 정도 짧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원 기간도 짧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관절염 환자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관절 연골이 헤어져 있으며
실처럼 풀려 있고 매끈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기 관절염 환자의 사진으로 정상의 연골에 비해 관절 연골 일부 소실되어 뼈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요하게 됩니다. 네, 무릎 관절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장님, 인공관절 치환술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결국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니면 외상성 관절염이든 아니면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결국은 마지막 치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하기는 힘들고 할 경우에 그다음에 관절의 움직임을 또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서 이제 개발된 것이 인공관절인데요. 결국엔 안 좋은 부위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말 그대로 기계적인 어떤 쇠 구조물과 플라스틱 구조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넣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관절의 손상 정도에 따라 관절 전체를 교환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관절의 일부분만 교체하는 부분치환술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 시에 중앙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첨단 기기들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부분치환술이라고는 말 그대로를 잘 들어보시면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관절에 달아있는 특히 안쪽에 달아있는 부분만을 인공관절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치환술의 장점으로는 피부 절개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손상된 관절 부위만 특히 안쪽만 제거함으로써 인대, 힘줄, 뼈 등의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아주 짧아서 1시간 내외로 아주 짧게 빠르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도 보행도 아주 빠르고 하루 지나면 바로 움직이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조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 후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운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다소 나이가 많고 고령인 환자에서도 수술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장점이 많은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부분치환술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한쪽 부위만 특별하게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 특히 안쪽에만 관절염이 진행돼야 그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아픈 위치도 안쪽만 아파야 됩니다. 무릎 안쪽이만 아파야지만 되고 바깥쪽이 아픈데 안쪽만 수술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대가 아주 튼튼해서 무릎 자체에 불안정성이 없어야 됩니다.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되면 문제를 더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O자 형태, 그러니까 변형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부분 치환술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부분치환술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부분 치환술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전치환술로 가야 됩니다. 결국 전체를 다 바꾸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관절의 기능 장애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뼈끼리 이제 결국 부딪히게 되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 너무 아프다든지 또 뭐 이상한 소리도 느낄 수도 있고 느끼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또 그걸 떠나서 소리를 난다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통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이 심해지면 또 물이 차니까 관절이 붓고 구부리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무릎 인공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손상된 관절 전체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교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개선되어 무릎 근육과 인대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고 수술하면서 통증 관리도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관절염이 더 진행되어 뼈가 심하게 소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시에 다른 금속 보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결과 재활치료가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며 관절염이 진행 정도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아까 인공관절 수술 시에 정밀 시술을 위한 첨단 기기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기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옛날처럼 이제 의사의 스스로의 감만 가지고 수술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결국 원하지 않는 어떤 답을 얻을 때도 가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뼈를 깎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 교정을 해야 되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한 어떤 뼈를 깎아내고 더 바른 자세의 어떤 인공관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공관절술은 뼈에 부착된 정외선 센서를 우리가 부착을 하고요. 컴퓨터에 입력된 환자 자료를 이용해서 뼈의 두께, 위치, 인공관절의 각도와 간격 등 영상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오차가 1도 미만 또는 뭐 1mm 정도 이하도 될 수 있도록 뼈를 아주 정확하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뼈를 잘 깎고 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과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나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공관절은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 마지막 수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 병원에 오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안정되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오셔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관절이 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기계란 거는 마모가 일어나고 기계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 이상이 생길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 발견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우리가 의사들이 가르쳐주는 행동 요령을 잘 따라주시면 보통 이게 15년 이상, 20년 이상 잘 쓰실 수 있는 것을 이제 병원에 잘 안 오셔가지고 마모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주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한 6개월까지는 보통 약간 무릎에 열감이 납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무릎에 한번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피도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의한 열감이 한 6개월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 생활할 때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수명이 다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인공관절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방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인공관절은 요즘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20년 이상을 쓰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면은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거고요. 기계라지만 막 다루게 되면은 얼마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수술하고 나서 몇 년 안에, 2, 3년 안에 다시 재수술을 다시 받고요. 그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뭐 쪼그려 앉아서 하신 일이 많다든지, 또 농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많은 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마모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근력을 잘 키워주시고 조심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릎을 안 좋게 하는 습관을 버리게 되시면 15년, 20년 이상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은 뭐 가끔 물어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이제 좋은 기계로 해달라 하시는 분 많은데, 이제 기계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계는 이제 최첨단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에 사용하는 어떤 기구들이나 어떤 재료들은 그 자체를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요. 결국 수술 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유발했던 어떤 생활들은 그래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았다든지, 내가 뛰는 게 많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등산을 너무나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운동을 너무 심한 것을, 축구 같은 것을 많이 좋아했다 하면은 사실 그런 것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결국 좋은 수술 결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성적인 무릎 질환인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좀 주의해야 할 무릎 질환이 있을까요? 네, 무릎 관절염 외에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쳐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다쳐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반월상 연골이 터져서 우리 소위 말하는 도가니 탕할 때 그 도가니가 우리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파열돼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 무릎을 덮고 있는 연골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무릎 연골이 연화돼 가지고, 연화라는 뜻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무릎 연골 자체가 너무 물렁해지는 겁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는 무릎 앞과 뒤, 안쪽 바깥쪽에서 관절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무릎 관절이 갑자기 꺾이거나 헛돌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데요.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부상과 동시에 무릎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약해져서 본인이 좋아진다고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릎이 점점 흔들리게 되고 불안정성을 유발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게 되고요. 또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일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자꾸 반복하셔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퇴행성 파열의 경우는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 아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퇴행성 파열 때문에 결국 관절염이 더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게 되지만 손상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무릎이 부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무릎이 자꾸 걸린다는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에 하중을 받을 때 통증이 오거나 다리에 힘을 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연골 연화증이라고 연골이 물러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슬관절에 대퇴골과 만나는 면에 있는 우리 동그란 뼈 있죠. 그게 슬개골이라고 하는데, 슬개골 안에도 연골 관절 연골이 있는데요. 그것이 연골이 물러지는 질환입니다. 결국 대퇴골, 경골, 슬개골 이 모든 쪽을 덮고 있는 물렁뼈가 물러지는 게 연골 연화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무릎 앞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는다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는 경우, 그다음에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경우 등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슬개골, 우리 동그란 뼈 안쪽에는 무릎 연골 연화증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찰로 인해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뚝뚝거리는 소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 앞부분에 통증이 심합니다. 여성들이 많죠. 여성들이 많고 청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을 또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무릎 질환들은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통해 큰 상처 없이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앞서고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어서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80대, 90대,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많이 여행도 다니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나이 드셔서 무릎이 안 좋아서 집에서 가만히 쉬고 계시는 건 더 안 좋겠죠. 결국 무릎을 아끼셔야 됩니다. 아끼시는 만큼 내가 나이 들어서도 좋은데 여행 다닐 수가 있고요. 또 누구 괴롭히지도 않고요. 가족들 괴롭힐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무릎이 안 좋으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무릎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 근력 잘 키워주시고 너무 심한 운동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생활 습관도 많이 좀 바꿔주십시오. 네, 당부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무릎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릎 관절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더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무릎 관절 유지하신다면 더욱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의료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